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제가 이동평균선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딱 끄고 하나만 딱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이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지우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돌파해서 몸통이 이 위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요 이동평균선 이게 200일선인데 200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한번 넘었는데 며칠 지나다가 다시 폭락이 왔기 때문에 이 구조가 아직 약점으로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64,000을 일단 넘어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걸 지키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66,000까지는 넘어줘야 돼요. 66,000 넘고 이걸 또 지키는 과정까지 세 번째 여기까지 싹 해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질 거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73,000이나 74,000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뚫었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를 이제 지키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월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64,000도 얘기하지만 65,000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동평균선에 월봉 A7일선이 64,303이 나오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르면 조금 더 올라갈 거니까 그냥 넉넉 잡고 65,000은 월봉 마감해줬으면 좋겠다. 종가 기준으로 65,00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이걸 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때가 보면은 9월 봉이거든요. 9월 봉인데 자 8월 달을 보면 여기 아랫꼬리에 캔들로 되는 거 보이시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캔들이 된 게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2016년 17년과 장이 똑같다면 만약에 이 순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캔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통의 부근까지 얘가 올라오는 그 정도. 근데 몸통 자체를 넘진 못했는데 그래서 넘으면 좀 베스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리가 여기라면 앞으로 오를 게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때보다의 상승폭보다는 덜하겠지만 원래 가격이 더 오르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적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주기를 따른다면 이제 이러한 모양이 우리가 가능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때 2020년 10월 달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2023년 10월 달에 나왔던 거 요 부분을 우리가 다음 10월 달에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항상 얘는 2020년도 그렇고요. 보면은 자 2020년도 보면은 10월 달에 한 20일쯤 되면서부터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도 10월 18일 16일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일부터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10월까지 제가 그냥 넉넉하게 지켜보자는 게 이런 건데 넉넉하게 지켜만 보자가 아니고 내가 심적인 자세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요즘 알트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 자체는 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높은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보면 지금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이게 지금 9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리셋이 돼서 그렇지만 뭐 수이라던가 제가 좋다고 했던 수이라던가 뭐 세이, 블러 이런 애들도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어1 애들도 잘 가고 있고 AI 애들도 잘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이가 올라가듯이 얘네들도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게 폭을 깊게 보고 넓게 보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십도 보면은 어제 불수세미 메타 갔는데 그 중에 주피터가 뜬금없이 올랐는데 마침 이 주피터 픽이 제가 멤버십에 냈었고 멤버십에서 1차 타겟을 도달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에서도 코인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진입하고 언제 팔고 어떻게 매도가를 가져가야 되고 손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SEC 위원이 요번에 SEC에 대해서 특정의 의회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막 진짜 엄청 까였거든요. 이번에 의회에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SEC 쪽을 굉장히 막 공격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 자체가 결국 SEC라는 것들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대중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비트가 올랐는데 어제 이제 뭐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한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한 거 보면은 그냥 얘네들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굉장히 좋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따가도 또 다른 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주식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21년도에 다른 거 하다가 코인을 오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코인을 계속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항상 상승장에서는 그들이 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벌다가 돈을 더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락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대중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원래 하고 있는 자산들이 재밌으면 안 들어오겠죠. 굳이 코인이 올라도 뭐 오르는가 보다 하지. 근데 그거를 아웃퍼폼 하려면 결국 아웃퍼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계속 가주면 가줄수록 그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상승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불러는 13일 뒤에 시작한다. 이게 아마 뭐 10월 달이 되면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좋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9월은 그냥 천천히 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천천히 보다 보면 빠르게 오르면 빨리 올라서 좋고 천천히 가면 원래 천천히 가는갑다 라고 생각해서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대신 물량은 계속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 시장 떠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린 게 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나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까 내용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70에서 220K 요거죠.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가면 우리는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드디어 어제 알트들의 약진으로 이런 캔들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커벤핸드를 뚫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높이 갈 만한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가올 알트장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글로벌 통화 공급 자체가 이 채널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이후에 이런 비비는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 채널을 뚫고 엄청난 고각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코로나 유동성이 나왔는데 지금도 차트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 통화 정책이 뭔가 나올 건데 그게 돈 풀기를 엄청나게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 중국도 재밌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돈을 이제 제대로 풀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버블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과 같은 그런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하락장이 온다기보다는 25년도 후반이라던가 26년도라던가 이럴 때 정말 엄청난 침체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동성이 정말 터지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피날레 장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잘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벌어서 정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이 오려는 준비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달리는데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가 거의 다 됐다. 라는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어가 일본 하락 추세선 상방 돌파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레이어 1 애들이 괜찮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AI가 요즘 워낙 난리가 나니까 이걸 합친 거는 니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코인니스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의 암호화폐 책임자가 암호화폐 ETF 커스터디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고 변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욕 멜론은행이 암호화폐 ETF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 진짜 기관들이 이제 마음 놓고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맞춰서 개인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대중이 올 거고요. 그러고 이제 장이 끝나겠죠.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애매하게 지금 걸쳐져 있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남았고 이게 남았고 이게 남았고 요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코인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주식보다 시간이 4배 플러스 알파로 빨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횡보한 거 알트는 하락이지만 비트 자체로는 이 박스권 그린 거 시간 지나면 굉장히 개이득으로 볼 거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코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박스권은 차후 굉장히 좋은 매물대로 작용할 것이고 이때 수집을 바탕으로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연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은 뭐냐면요. 결국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근거는 기존 자산군에 대한 해칭이에요. 근데 그게 해칭이 되려면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죽으면 같이 죽고 금이 죽으면 같이 죽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해칭이란 요소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블랙록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주식 및 기타 위험자산과 낮은 장기적 평균 상관관계를 보인다.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스닥이랑 상관관계 높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거고 상관관계가 높을 때가 있고 완전히 반대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해칭 수단이 되므로 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5% 정도는 할당할 만하다라는 그들의 매매 근거가 나오면 투자 근거가 나오면 자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블랙록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월가에서. 그래서 우린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던 게 이건데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올 들어 119%가 상승을 했는데 블랙록 IBIT의 상승폭의 3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하다가 결국 코인으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시기를 늦춰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장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주식 안에 이런 애들처럼 코인 섹터 애들, 뭐 채굴 주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던가 이런 애들의 주가가 계속 좋은 거. 그럼 굳이 코인으로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 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오냐면 1번에서 2번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이 3번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3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대중들이 다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도 그거는 결국 피날레를 위한 물량을 넘기기 위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코인은 몰래 야금야금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이게 비트 중심의 상승이 될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더 오르겠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트장을 넘어올 때가 되면 그때는 얘네들보다 코인이 더 퍼포먼스가 좋아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승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